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가장 큰 전기차 및 태양광 패널 회사로 본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해 있으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및 저장 장치와 시스템 솔루션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지방 정부가 테슬라를 중국 국산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특이한 뉴스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의 한 은행이 파산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중국 동부 지방 장수성에서 정보조달용 차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수성 정보조달 웹사이트에 최근 공개된 장수성 당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조직 2024년에서 2025년 신에너지 차량 프레임워크 계약 구매 선정 공고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버전이 장수성 정부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가격은 24만 9,900위안, 한화 약 4,729만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테슬라가 처음으로 정보조달 목록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7월 4일 장수성 정보조달센터 담당자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식 문서상 테슬라가 정보조달 목록에 포함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홍성신문에 밝혔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차량 업체가 일정한 가격 및 구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고 내용은 단지 선정된 것이며 이후 구매 여부는 사용자 선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일 저녁 장수성 정보조달센터는 상관신문에 이번 조달이 테슬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것이며 조달센터는 매개 변수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 테슬라의 선정 자격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성 정보조달센터의 한 직원은 정부가 수입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수입품은 특별 승인이 필요하지만 테슬라는 수입차에 해당하지 않고 국산차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후이 시평 프로그램에 따르면 테슬라의 95% 부품이 중국에서 생산되므로 국산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按照政府采购法规定，政府采购应当优先采购本国货物。特斯拉虽然是美国品牌，但它在上海设了工厂，并且在中国生产销售，而且上海工厂的零部件国产化率超过了95%，属于国产。 7월 5일 장수정보 관계자 테슬라는 국산차라는 주제가 핫 이슈에 올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머스크가 국적을 변경했나? 생산지가 중국이면 국산차, 완전 독자 투자한 회사인데 이 논리라면 아이폰도 국산이고 루이비통, 아디다스, 나이키도 국산이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결정이 다소 황당해 보이지만 중국 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테슬라 창립자 겸 CEO인 앨런 머스크는 중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처음 제안했고 2017년 6월 상하이 난후의 신전쟁 공업구역의 위치를 확정지었습니다. 2018년 7월 10일 머스크는 상하이 시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테슬라 중국 공장인 린강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상하이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중국 전기차 산업에 완벽한 공급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전기차가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테슬라의 중국 내 사업 경로가 항상 순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보안 문제는 중공 정부의 주요 우려 사항이었고 테슬라가 수집한 데이터가 미국으로 전송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저장, 베이징, 우한 등 지방정부 기관들이 테슬라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시 방송 텔레비전은 테슬라 등 외국 독자 투자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커뮤니티 주차장도 테슬라를 배척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테슬라는 이미 이에 대한 타협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중공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안전관리 몇 가지 규정 시행 이후 테슬라는 첫 번째로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여 데이터 저장의 현지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중국 본토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중국 내에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테슬라 자동차의 중국 내 운명이 크게 전환된 것은 올해 4월이었습니다. 당시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가 베이징에 초대되어 중국 총리인 리창과 면담했습니다. 4월 28일 중국 자동차 산업협회는
테슬라 전기차가 자동차 데이터 안전 4개 규정을 충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바이두와 자율주행 지도 제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구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 당국이 테슬라와 머스크에게 녹색 신호를 준 이유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방대한 전기차 산업이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테슬라의 기술, 특히 테슬라가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공의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은 경제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테슬라 전기차가 정보 조달 목록에 포함되었지만 내일 다시 테슬라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아마도 당국이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일부 제한을 해제한 것은 단지 하나의 제스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시진핑이 추진하는 국가 전체 안전관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중공은 전기차와 같은 신흥 산업이 경제를 지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부동산 위기는 은행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파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시은행이 헝다그룹의 영향으로 파산했으며 수많은 예금주가 장시은행 본점으로 달려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시은행 본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며 돈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당국은 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시은행의 전신은 난창상업은행으로 장시성 유일의 성급 도시상업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2018년 6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최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장시은행의 영업수익은 112.97억 위안, 한화 약 2조 1,400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5% 감소했고 순이익은 10.36억 위안, 한화 약 1,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13% 감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난창시 민간금융등록 서비스센터 유한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언론 경제관찰보는 지난달 민간금융등록센터가 추천한 투자 상품이 최근 대규모 디폴트가 발생하여 많은 투자자가 빌려준 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해당 센터의 업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센터의 제품 파산 사건은 2,2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총 금액은 수십억 위안에 달합니다. 고객 그룹은 주로 난창 지역 시민으로 그중 60세 이상의 노인과 100만 위안, 한화 약 1억 9천만 원에서 200만 위안, 한화 약 3억 8천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여러 공식 매체는 장시은행과 민간금융등록센터가 관련이 없으며 단지 해당 센터의 계좌 개설 은행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은행들은 종종 예금주에게 다양한 재테크 상품을 출시하여 예금주들이 이들 상품과 은행의 실질적 관계를 구별하기 어렵게 합니다. 파산이 발생하면 많은 은행은 이러한 재테크 상품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시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시은행의 이러한 사건은 은행의 경영 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망 재경은 장시은행 당위원회 위원 겸 부행장 유젠이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장시은행의 여러 관리들이 줄줄이 낙마했으며 그 중에는 전 장시은행 이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시은행은 또한 순이익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수익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장시은행 파산 사건은 헝다그룹의 영향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는 허난성 마을은행 사건의 재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언론 블루웨일 뉴스는 장시은행이 6월 29일부터 정상적인 인출 기능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은행의 직원은 현재 장시은행의 예금 및 인출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은 정상적으로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장시 난창시 지방금융관리국은 공고를 내고 장시은행 본점 앞에서 일부 사람들이 모여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게시하여 금융기관의 업무 질서를 방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식 공고는 곧바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만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관계를 끊으려 하네. 거짓 정보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상황은 말하지 않고 죄명을 먼저 정하네. 감독은 못하면서 죄명 붙이기는 인류 수준이다. 허난 마을은행 인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은행의 신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